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만 와주셨으니까 많은 좀 호응을 좀 해주셨으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어떤 점이 혹시 이런 걸 강의할까? 라고 생각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이런 게 좀 궁금하다라던가 아니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뭘까? 라고 생각 한번 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보통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강의에서 해양부나 혹은 해양수산부나 환경부나 일단 부처에 나갔을 적에 신입사원 교육을 같이 시켜보면 그들이 그러니까 위에서 요구하는 스킬, 신입사원들이 이런 걸 좀 갖추게 해주세요라고 훈련시키고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에 있는 산적해 있는 데이터들을 빨리 데이터를 뽑고 사용자가 원하는 보고서 포맷에 맞게끔 데이터를 빨리 추려내는 능력을 좀 빨리 기르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신입사원 교육을 보통 부처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서 4주 사이에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시절에는 영상 같은 걸 하나 보려고 하면 코덱이라는 게 깔려있지 않으면 볼 수 없어서 그 코덱을 찾아가는 시대였다면 지금 시대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영상을 보는 형태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데이터를 찾고 그 찾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데이터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 내 입맛에 맞게 포맷에 맞게 하니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일단 하기 전에 보시면 영상을 보기 전에 그래서 빅데이터 4차 산업에 맞춰서 빅데이터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빅데이터가 어떤 개념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빅데이터가 이런 거다. 들어보신 분? ICBM 합친 거? 빅데이터는 갑자기 4차 산업에 맞춰져서 확 나오게 된 건 아니고요. 옛날부터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자 요구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그래서 가공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기본 데이터인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빅데이터가 확 뛰어오르게 된 큰 계기는 뭐냐면 일단 컴퓨터가 굉장히 싸졌고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대용량 슈퍼컴퓨터가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를 누적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디지털 환경에서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가 짧으며 수치, 문자, 영상을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바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렇다고 해서 다 빅데이터라고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냐면 비즈니스적 가치가 있어야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할 건지가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빅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재미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보면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나이 때는 바로 나오던데 무드등? 맞아요, 응원봉이에요. BTS 응원봉이에요. 제가 많은 응원봉이 아니라 왜 BTS 응원봉을 보여주냐면 잠깐 한번 보시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잠깐 보시면 이 응원봉을 흔들기만 하고 있는데 색깔도 변하고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고 이런 구조죠. 이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혹시 이거 보고 혹시 힌트 얻으신 거 있으신가요? 음향? 음향에 따라서 파장이 바뀐다고요? 굉장히 큰 센세이션한 기술인데 그거는 제가 이 BTS 응원봉을 보여드린 이유는 얘네가 다른 응원봉보다 한 3배가 비싸더라고요. 다른 그 그룹에 비해서.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봤더니 얘네 응원봉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응원봉을 사서
콘서트장에 가서 그 콘서트장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번호를 입력하면 블루투스하고 연결이 돼서 그때부터 사용자는 흔들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돼서 이런 메시지와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왜 하냐면, 얘네 BTS 회사가 왜 이런 걸 하냐면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보통 응원봉을 사면 본인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물건을 회사가 1000개를 만들어서 1000개를 다 팔았다 그러면 그게 끝이었어요. 아, 우리 회사 솔드아웃이야, 끝났어 라고 했지만, 지금 시대는 그 1000개를 누구에게 팔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비싼 브랜드에 있는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AS를 받기 위해서 먼저 정품 등록을 할 때 보면, 예전에는 마케팅 차원에서 그 오프라인에서는 팔지 않고 인기 있는 색깔을 반드시 온라인에 가입해서 팔게끔 만들었었죠. 사용자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그걸 더 뛰어넘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샀을 때 영수증까지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양력을 보기 위해서,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서 샀는지, 어느 지점에서 무슨 색깔을 샀는지. 그건 왜 그러냐면 다음 프로모션을 하거나 다음 마케팅을 할 때 대상을 분석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저 같은 애가, 서울에 있는 애가, 나이 든 애가 BTS 응원봉을 사서 뭐 독일 콘서트도 가고 프랑스 콘서트도 갔다. 그러면 요즘 말로 뽐뿌력이 대단한 거죠. 화력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나이 든 사람에게 저 연령대가 꽤, BTS를 좋아하는 연령대가 꽤 많네.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제 나이 또래가 꽤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화력이 되게 센 거죠. 보통 이 응원봉 같은 경우가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얘네는 6만 8천 원에서 8만 얼마까지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 없더라고요. 해외 직구로, 우리나라에서는 다 솔드아웃이 되고 해외 직구로 해서 살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환경을 보자면 얘네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 제품과 코드에 QR코드를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명함이나 5개 광고 이런 거에 다 QR코드를 눌러서 끊임없이 본인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게끔 데이터를 쌓고 있죠. 그래서 보자면 예전에는 제 시대 때는 이런 풍선 시대였다면 지금 여러분들 시대에서는 이런 응원봉, 각자의 응원봉으로 응원을 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혹시 응원봉 하나 가지고 안 계신가요? 응원봉 전혀 없으세요? 요새는 그 집회 현장에도 나가니까 각자 본인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응원봉 들고서 나오던데, 그래서 보면 이 회사는 저런 BNX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오로지 빅데이터만 모으는 회사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BTS네 얘네 회사가, 저 회사가, BNX 회사가 빨리 상장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주식을 사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이 회사가 끊임없이 돈을 긁어 모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 5개 광고 이런 거를 보면 저 명함도 마찬가지고 다 QR코드로 되어 있죠. QR코드가 그 일본 덴소웨이브사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형태인데, QR코드의 약자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어떤 뜻인지? 퀵 리스폰스의 약자로 빠른 응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예전에는 왜 바코드라고 해서 얇은 줄,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걔네들은 텍스트밖에 담을 수 없었는 형태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영상, 문자, 지도, 그림 모든 데이터를 담아서 함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가 바로 이 QR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회사를 취업을 하거나 뭐 할 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발행하는 어떤 공문 문서의 맨 아래쪽에 항상 QR코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QR코드를 찍으면 뭐 우리 회사 홈페이지라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하는 부서 업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QR코드를 혹시 어떻게, 지금 어느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면 이제 중국 여행을 가다 보면 돈이 없어서 그 언어를 구사하지 못해서 내가 물건을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얘네는 알리페이나 이런 QR코드로 다 결제 시스템으로 거의 99%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방법을 모르면 물건을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가장 쉽게 QR코드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알려드리자면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세대를 이제 요즘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 요즘 친구들은 카톡을 맺을 때 카친을 맺을 적에 전화번호를 다 주고받지 않죠. 아닌가요? 같은 세대인가요? 저랑? 보통 아이디로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아직 주고 싶지 않은 거지. 상대방에게 내 정보를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럴 때 보통 보면 아닌가요? 그냥 다 주시나요? 되게 오픈 마인드네요. 번호를 다 일반적으로 주시는 거 보니까. 보통 아이디를 물어봐서 아이디로 등록을 하는데 아이디가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이디가 뭐라고 몇 번 물어보게 돼 있죠. 그리고 심지어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카톡 아이디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가입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잠깐 카톡을 한번 열어볼까요? 카톡을 여셔서 그 친구 목록 상태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전체 설정이라고 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 들어가시면 실험실에 쉐이크 기능이라고 있어요. 쉐이크 기능을 체크하시고 그 실험실을 빠져나와 보세요. 그리고 두 번 흔들면 이렇게 QR코드를 읽는 형태로 바뀌죠. 그래서 한 분은 아래쪽에 내 프로필을 선택해서 보시면 QR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냥 갖다만 대면 읽혀지죠. 갖다 대기만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친구 추가할 때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등록된 어떤 QR코드를 읽으려고 한다. 그러면 폰에 요새는 뭐 네이버에도 QR코드 기능이 있고 모든 기능에 다 QR코드가 있는데, 제가 써본 바로는 그냥 카톡 한번 누르고 흔들었을 때 바로 되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봤을 적에. 그래서 모든 종류의 QR코드를 읽을 때 이 방법을 쓰시면 좀 쉽게 좀 다가갈 수 있고, 친구 등록할 때도 내 프로필 갖다 대면 읽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읽을 수가 있죠. 형태. 여기 계신 분들은 친구 맺으면 다 전화번호를 그냥 주시나 봐요. 대단한데? 이런 친구들 처음 만나봤어요, 올해. 올해 처음 만나봅니다. 신입분들도 번호를 안 주던데, 담당자가 뭘 줘야 된다고, 카톡 친구 맺어서 전체 메일 보내야 된다고 반장이 전화번호 달라고 해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개인정보를 왜 너에게 주지?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의 트렌드인가?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주시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QR코드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1대 다로 빠르게 어떤 데이터를 전달할 때 어떻게 QR코드를 만드는지 일단 실습하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보면 이렇게 빅데이터하고 QR코드를 분석을 해서 보시면 상품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보면 저 야쿠르트 같은 경우도 보면 저 때는 저렇게 큰 야쿠르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빨대를 그 비닐을 뜯지 않고 빨대를 여러 개 꽂아서 먹으면서 왜 큰 게 안 나오지? 그랬는데 큰 게 나왔죠. 너무 센세이션했었고, 그리고 이 야쿠르트도 얼려서 먹었을 때 항상 뒤를 까서 먹었는데 그 뒤를 까서 먹은 게 바로 나왔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제품이 바로바로 나오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라는 거죠. 보면 아마존 같은 거 예를 들어 보면 여기 보면 그 세탁기 옆에 대시 버튼이 좀 달려 있죠. 지금 보면. 그래서 내가 세탁하려고 봤더니 세제가 없어. 그럼 저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주문이 됩니다. 지금 구조가 그런 구조고, 또 매장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컨셉이 저스트 워커라고 해서 그냥 걸어 나가라.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 사실 요새 오프라인에서 매장에서 그 물건을 살 때 계산할 때 되게 긴 시간을 허비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물건을 내가 담으면 알아서 AI가 봐서 알아서 계산이 다 돼요.
그래서 물건 알아서 배달되고 나는 그냥 걸어 나가면 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소비 트렌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네이버 한번 잠깐 가서 보실래요? 네이버에 가서 보시면 보통 그 아래쪽에 도너츠 같이 생긴 그 버튼이 닫지 버튼이라고 부르는데 걔를 펼쳐 보이면 뭔가 화락 메뉴가 펼쳐지죠. 거기에 보시면 내 주변 한번 눌러 보시면 위치 정보가 켜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월계동 주변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 위에 카테고리를 보면 맛집, 디저트, 뭐 술집, 바, 배달 여러 애가 나오죠. 거기에 맛집 한번 터치해 보실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맛집 눌렀을 때 여기가 맛집 맞나요? 어때요? 딱히? 하나라도 없나요? 네이버에서 여기가 맛집이야라고 지금 여기 이렇게 카테고리를 보여주는 기준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떤 개수? 리뷰 개수? 리뷰는 조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검색도 가능하죠. 아이디 여러 개 해가지고 계속 검색 돌리면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른 전화 횟수? 네이버 등록된 횟수? 그것도 돈만 있으면 가능하죠. 그거 말고 매출은 보여주지 않죠. 그건 영업 비밀인데.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걸로 뭐냐면 바로 그 카드 회사 두 곳하고 연동을 해서 카드를 긁으면 그 사람의 성별 그리고 그 사람이 카드를 긁었던 시간대 이런 것들을 받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네이버가 먹고 살았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블로그에서 이거 맛집이야라고 하면 사람들이 여기 내가 블로그를 검색했는데 여기가 맛집이었어. 그래서 가는데 점점 그 블로그들에게 돈을 주고 가짜 리뷰를 시키면서 불신에서 사서 더 이상 보지 않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 빠져나가셔서 검색창에 누군가가 여기 맛집이야 한번 가봐라고 누가 권했을 때 내가 진짜 맛집인지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광운대 근처에 맛집 혹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한테 추천해보고 싶은 맛집. 화로? 사랑? 화로상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화로상회 되게 많은데? 광운대 본점. 광운대가 본점이구나. 거기 쭉 들어가시면 화로상의 가운데 본점하고 쭉 내려가서 보시면 더보기라고 나올 거예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총 3개의 차트가 나올 겁니다. 나오나요? 거기 보시면 긁은 시간대, 지금 인기 있는 시간대가 최고 인기 있는 시간대가 6시로 나오네요. 그리고 시간대 나오고 연령별, 특이하게 20대하고 40대가 많네요. 그럼 여기 직원들하고 교수분들이신가? 여기 학생들하고 교직원이랑 교수님들이 많이 가나? 그러네요. 30대가 없다는 거 보면 중간 계층이 없다라는 거 보면 이제 그런 걸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남녀 비율이 나오죠. 보면. 그럼 이게 이제 카드 회사랑 연동된 2개의 카드 회사 가장 많이 쓰는 회사랑 연동이 돼서 BC랑 국민카드인가 이게 연결돼가지고 이걸 카운트를 받아가지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여기가 맛집이야라고 했을 적에 얘가 안 나왔어. 지금처럼 차트가 안 나왔어. 그러면 셋 중에 하나죠. 신생이거나 현금만 받거나 더럽게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가거나. 그렇죠? 오래됐는데 왜 안 나오지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여기 왜 안 나오지? 그러면 현금만 받는다던가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봤을 적에 얘네들이 네이버가 이런 서비스를 왜 사용자에게 주지? 라는 걸 한 번씩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새 흐름 자체가 그냥 서비스를 하고 끝인 게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봤을 적에 광고를 보는 것도 아니고 검색했을 때 지금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네이버는 사용자에게 우리에게 돈을 받거나 광고를 강제적으로 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걸 보여줄까요? 이런 서비스를 왜 할까요? 이거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빅데이터 분석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가 이런 걸 이렇게 차트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는 반드시 마케팅적으로 돈적으로 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서비스는 왜 어떻게 서비스를 할까요?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까요? 우리는 지금 광고도 안 보고 돈을 내는 것도 아닌데. 이유 생각 한번 근접한 본인들의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혀 감이 안 옵니까? 바로 이것은 바로 그 상권을 분석하는 회사에다가 야 내가 이렇게 우리 회사가 상권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서비스를 해봤더니 주변에 니네가 이런 회사 이런 음식점을 만들려면 주변이 이러니까 이걸 한번 참고해. 그래서 걔네 그런 회사에다가 이걸 파는 거야 정보를.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끊임없이 그 매장에다 전화를 해서 니네 뭐 값 올랐니? 아니면 뭐 이사를 갔니? 라고 끊임없이 물어본답니다. 네이버 담당자가. 그래서 이사를 가거나 메뉴가 뭐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내가 반영해 줄게. 라고 해서 담당자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좀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실질적으로 다음에서 검색하는 것과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거를 봤더니 주인장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에서는 전화가 온 적이 없다. 네이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상인들은 네이버를 주로 이용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걸 알게 됐냐면 다음에서 검색했을 때 오픈 시간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보자 이러고서는 딱 오픈 시간이 12시라서 그럼 12시에 딱 맞춰서 가자. 여기가 인기 있는 집이니까 알고 딱 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노에 차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11시 오픈이었어요. 그 가게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주인장에게 이렇게 보여줬더니 메뉴판도 다르고 오픈 시간대도 다르고 되게 달라갖고 그랬더니 그런 결과를 주인장분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됐는데 나중에 네이버에다 물어봤더니 그럼 이런 서비스를 왜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상권 분석하는 회사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검색하면 검색 인지도 올라가고 우리는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모은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그 커피 회사에서 독보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거가 바로 스타벅스죠. 근데 사실 스타벅스만 비싼 게 아니라 더 비싼 브랜드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스타벅스를 많이 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세대에서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떠한 점이 마음에 드세요? 별에 목을 매게 하는. 그런 게 다른 그 브랜드에 있는 커피점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가요? 그런 서비스하는 지점이 데들이 보통 그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별다방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 뭐 커피 맛을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별다방 커피인지 콩다방 커피인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나이 또래에는 뭐 때문에 별다방을 선호하냐면 편리성이에요, 편리성. 그러니까 휴대폰 가지고도 제가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하이 빅스비 스타벅스에서 커피 하나 시켜줘. 2층 어떤 매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주문할까요? 보여주죠. 이런 형태들로. 그러면 저는 이 근처에서 선택을 하고 가게 되면 얘는 알아서 서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차가 있다면 차 자체에다가 얘를 등록시켜 놓으면 차 드라이브 하는 중에서 차에서 바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드라이브인 형태가 되어 있어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커피를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런 형태들이죠. 그래서 구매 욕구를 일으킨다.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형태고 그러면 우리가 그 별다방 어플을 설치를 해야 별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 쌓아놓죠. 돈을. 결제를 미리 해놓잖아요. 별다방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그러면 내가 돈을 결제를 미리 뭐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만약에 쌓아놓으면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미리 결제해놨다라는 거는 걔네는 엄청난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별다방 앱으로 뭔가 결제했을 때 이렇게 물어보죠. 현금 결제 그 영수증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현금으로 결제를 한 거니까.
저는 카드로 미리 결제를 해서 미리 그 돈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카드로 결제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스타벅스는 엄청난 현금을 갖고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엄청난 돈으로 걔네들은 뭘 할까요?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봤을 적에. 걔네는 그래서 그걸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스타벅스가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역수출한 거가 뭐냐면 사람들을 막 분석을 해봤더니 저 같은 데는 이제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는 구조니까 서울에만 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어플로 결제를 했는데 부산에서도 결제를 하고 제주도에서도 결제를 해. 그래서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은 거야. 서울에 거주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니지? 그걸 봤더니 이렇게 유동적으로 이동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다면 부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료,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없는 음료, 그리고 제주도를 가서야만 살 수 있는 굿즈, 부산을 가서야만 살 수 있는 굿즈들로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그걸 성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제주도 그 말차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아주 대표적인 브랜드고, 케이크 같은 경우도 당근으로 만들어졌다거나 제주 상품으로 당근으로 만들어졌던가 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왜 샌드 모래, 바닷가의 모래 형태로 돼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엄청난 매출을 일으켜서 그걸 이제 역수출을 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개발을 해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만들어서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해봐, 또 매출이 올랐어. 그래서 되게 유니크한 제품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거가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그 현금을 어떻게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 매장에서만 와야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 체험, 이런 것들을 투자를 많이 하는 거가 바로 스타벅스이기 때문에 다른 매장보다는 좀 독보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대부분 지금 학년이 근데 몇 학년이시죠? 1학년이에요? 1학년, 4학년. 1학년, 1학년부터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때 뭘 해주셨으면 하냐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그런 마케팅을 하는 거라면 잠깐 다음 한번 좀 가서 보실래요? 폰에 구글을 설명드리기 전에 다음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폰에서 지금 일부러 제가 우리 다음을 왔는데, 다음에서 광운대학교를 검색을 할 적에 광운대학교에서 지금 나오는 뉴스를 검색을 하고 싶은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광운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뉴스를 검색하고 싶을 때 그냥 광운대학교라는 키워드만 주시죠, 보통. 다음에만 있는 기능인데요. 검색창에 광운대학교 쓰시고 슬래시 하신 다음에 뉴스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그럼 검색 결과가 뉴스로 나올 겁니다. 슬래시하고 뉴스. 그러면 지금 다음에서 검색을 하는데 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야 돼. 그럼 네이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운대학교하고 슬래시 네이버라고 치시면 알아서 네이버로 넘어갈 겁니다. 이 슬래시 기능이 바로 다음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네이버가 아까 그런 그 상권 분석을 해서 카드 회사랑 연동해서 이런 걸 만든다면, 다음에서 있는 기능은 다음을 왜 처음 어플을 키면 뉴스가 나오죠. 지금 기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면 검찰 이문정 고발 사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이런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저와 똑같은 게 열렸다면 그거 한번 열어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추리고 데이터 어떤 분석을 해야 될 때 PC보다는 휴대폰으로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앞으로 다 휴대폰으로 넘겨올 거고. 근데 휴대폰이 뭐가 문제냐면 가독성이 떨어져. 그리고 읽다 보면 스크롤바를 계속 올려야 돼서 어디서부터 내가 뭘 읽었는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기사나 내용을 내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면 무조건 다음에 와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 맨 위에 보시면 깔때기 모양이 하나 있을 겁니다. 깔때기 보이세요? 거기 눌러주시면 AI가 자동 요약 분석을 해줘요. 네. 키워드로 뽑아서 로봇이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동 요약을 보면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를 내가 빨리 추려서 읽어야 되는, 여러분들이 각자 회사를 만약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 관련된 내용이나 법령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왔다. 그럼 이런 걸 빨리 캐치를 하시려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호기심을 좀 가졌으면 하고 말씀드리냐면, 네이버나 다음이 이런 서비스를 할 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서비스를 할 거잖아요. 그걸 봤을 적에 지금 깔때기 옆에 보시면 A라고 된 거 보이세요? A라고 된 거를 터치해서 보시면 번역 기능이 있어요. 총 6개의 나라로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를 열어보면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럼 왜 6개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기사인데 굳이?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를 그래도 니네 나라 언어로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니? 라는 의도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나라에서 하고 있는 박물관에 가보면 앞에 브로셔, 외국인들을 위한 브로셔가 있는데 그거가 다 이 6개 기준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서비스가 점점 늘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깔때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읽을 때 너무 글씨가 촘촘한 거지. 그래서 여기 맨 끝에 가를 눌러보면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댁에 가셔서 어머님, 아버님이 연세가 드셨는데 침침하시다 그러면 가를 제일 큰 가나다를 눌러서 환경을 좀 바꿔주시는 것도. 1학년이시면 어머니, 아버님 연세가 저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낳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자식의 기운이 느껴지면서 왠지 씁쓸하면서 그러네요.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기사 같은 걸 읽을 때는 우리나라 인터넷이니까 훨씬 더 여기서 데이터를 소스 얻는 게 편하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앞으로 논문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요새는 왜 팀끼리도 많이 팀워크 기반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과 한번 함께 얘네들은 구글에서는 빅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구글, 여러분들 폰에 구글 한번 가서 보실래요? 구글한테 가셔서 구글 검색창에 퀵 드로우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퀵 드로우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네는 이게 뭐냐면 총 6개의 단어를 줄 거예요, 얘가 구글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보고 직접 그리는 거죠. 그럼 얘가 뭔지 알겠어요 라고 맞추는 거예요. 20초 동안. 그래서 6개를 다 여러분들 그리면 결과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터치해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 단어를 그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지까지 다 표시가 돼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들어가셔서 시작하기 눌러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잘 맞춰지나요? 그래서 결과값이 다 나오면 그 해당하는 그림을 터치해서 다른 나라나 다른 애들은 어떻게 이 문장을 이해했는지 그림을 한번 터치해서 보세요. 몇 개 맞추셨어요? 1학년 분들? 아직 못 맞췄어요? 6문제 정도 나오는데 아직 못 맞췄어요? 네, 아직 하고 있어요? 다 나왔나요?
이걸 하면서 6문제를 다 맞춘 분은 아직 못 봤거든요. 3개 맞췄어요? 많이 연습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그 맞춘 거 결과 나오고 그 결과된 그림 터치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렸는지 나오게 되죠. 그러면 보세요. 구글에도 이런 서비스를 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이유를 따져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서비스를 왜 할까요? 이거 구글 서비스거든요. 구글에서 하는 서비스. 이런 걸 왜 할까요? 재미삼아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구글은 이렇게 단어를 던졌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는 어떠한 지금처럼 만든 이 드로잉 모형을 AI가 딥러닝이라 해서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이 단어를 줬더니 인간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뭘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과제 같은 거 할 때 PT 같은 거 만들 때 왜 아이콘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콘이 막 요새는 막 저작권법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함부로 쓸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아, 이런 아이콘은 없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리면 여기에 딥러닝한 이 AI가 아, 얘가 이런 패턴을 그리네? 그럼 얘가 이런 걸 찾는 거 아닐까? 라고 너 이런 거 찾니? 라고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이걸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빠져나와서 다음에 뭐라고 쓰시냐면 이번에는 오토드로우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오토드로우라고 검색을 해서 보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거기 역시 스타트 드로잉을 눌러주시면 조그만 동그라미에 연필 모양의 왜 반짝반짝거리게 나오죠. 그게 이제 드로잉 하는 건데 동그라미 한번 거기서 그려보실래요?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그리면 맨 위에 너 이런 거 찾는 거지라고 아이콘을 추천해 줄 겁니다. 그러면 색깔 같은 걸 입히고 싶으려면 그 연필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그 마른 목골에 눈물 있는 아이콘 하나 있죠. 그게 필 컬러거든요. 그거 터치하시고 아래쪽에 컬러 누르셔서 위아래로 꺽쇠 누르면 꽤 많은 컬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원하시는 컬러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아이콘에다가 누르면 라인에다 누르면 라인이 바뀔 거고 그 안에 솔리드한 형태로 거길 터치하시면 거기에 색깔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 아이콘을 눌러서 텍스트도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원하는 아이콘들을 여러분들이 드로잉했을 적에 맨 위에 상단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콘을 혹시 당신이 찾고 있는 아이콘들이 이런 게 아니야? 라고 뽑아주는 형태가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없어요. 저작권 없어요. 마음대로 퐁퐁 쓰시면 돼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유니크한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 걔는 지금 하나 만들어서 왼쪽 위에 짝대기 3개 눌러보시면 다운로드라고 나올 거예요. 나오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화면 캡처 하시는 방법은 다 아시죠? 화면 캡처 한번 해주세요. 자, 내 폰에 화면이 캡처가 지금 아이콘이 하나 캡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아, 나는 여기에다가 좀 색깔을 좀 알록달록하게 입히고 싶은데, 나는 그리면 그릴수록, 손을 대면 될수록 똥손이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를 한번 잠깐 들어가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페인트 체이너 검색하시면 돼요. 역시 검색창에다가 그래서 업로드 스케치 이미지 버튼 누르셔서 아까 그 캡처한 그림을 올려주신 다음에 원하는 색깔을 조금씩 이렇게 칠하시고 아래로 스크롤바를 내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색감을 한번 넣으셔서 그냥 아래로 스크롤바 내리시면 여러분들 선택한 색감으로 표시가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을 많이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만의 아이콘이나 데이터를 모으는 형태들을 잘 훈련을 좀 시켜 놔주셔야 된다는 거죠. 잘 되시나요? 그럼 실질적으로 구글링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즘 PT를 좀 빠져나와서.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논문 같은 거 쓸 때나 아니면 회사를 공기업을 들어갈 때 가장 많이 하는 거가 이제 보고서 작성이거든요. 보고서를 쓸 때 갓 들어온 신입 직원한테 밑도 끝도 없는 보고서를 시키진 않아요. 보통 뭘 많이 시키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보고서에 내용을 조금 바꾸는데 정책 같은 걸 모르기 때문에 내용 바꾸는 건까지 시키지 않고 거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해당하는 그림을 야 이거 말고 좀 새로운 거 뭐 없니? 그러면서 네가 좀 검색을 해서 그림을 좀 바꿔 이런 걸 좀 많이 주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 그거보다 더 베스트를 찾기란 키워드 주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오시냐면 검색창에서 제일 먼저 가장 쉬운 걸로 제가 댕댕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댕댕이라고 검색하고 이미지를 검색을 해보면 말 그대로 강아지들이 나오죠. 그랬을 적에 수많은 강아지들, 댕댕이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자고 있는 이렇게 잠자고 있는 이런 유형의 그림을 검색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구글에서 이렇게 이미지로 검색을 한 다음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여기에 이미지를 드롭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래서 갖다 놓으면 아래쪽에 유사한 이미지 하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애들이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보고서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이미지를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없니? 라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 해당하는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위에서 보시면 여기 위에 보면 검색창에 이렇게 카메라 아이콘이 보이거든요. 얘는 결과를 반드시 이미지로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로 갖고 있다면 이렇게 파일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 파일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진에 아무것도 없네. 다운로드 행사용 BGM밖에 없네요. 다른 걸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비슷한 거가 예를 들어서 바다라고 검색을 했을 적에 뭐 이런 바다를 검색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한 다음에 카메라 누르고 이미지 업로드 누르고 파일 선택에 바다 선택하고 열면 그거와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아래쪽에 유사한 이미지 눌러보면 그 바다와 비슷한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형태들이 제일 먼저 뽑아주는 형태가. 그래서 최대한의 덜 노가다를 하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는 형식은 역시 키워드와 얘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보고서 쓸 때나 여러분들이 자료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일 텐데, 하나 더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그 파워포인트에서 문서를 만들 때 보통 주된 컬러를 쓰지 않습니까? 4학년 분들 정도면 아마 많이 만들 거예요. 그런 자료들. 그러면 내가 주된 키워드의 색깔이 블루야. 그럼 보통 아마 블루라고 검색을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블루라고 검색을 하면 정말 말 그대로 퍼런 애들이 나와요. 이거 PT에 이제 쓸 애가 별로 없어. 그러면 블루라고 쓰시고 한 칸 뜨시고 에스테틱이란 키워드를 주시면 말 그대로 이렇게 신미한 블루가 나옵니다. 에스테틱을 직역하면 뭐 신미한, 뭐 아름다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배경이 될 만한 아이들을 좀 감성 있는 걸로 검색을 하시자면 뒤에 에스테틱을 꼭 붙여주세요. 그냥 핑크 한번 해볼까요? 핑크 에스테틱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핑크한 애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아이콘을 검색하는 것도 했지만 여기서 검색을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동물을 그냥 검색을 해볼게요. 뭐 토끼라고 검색을 해봅시다. 토끼를 검색하면 아까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했던 거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그림이 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PT에 삽입을 한다거나 보고서에 삽입을 할 때 따라서 아이콘 넣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PT에 삽입할 때는 클립아트 형태로 넣어야 되고, 보고서에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라인아트 형태로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구글에서 하는 서비스가 바로 도구라는 겁니다. 도구를 눌러주시면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클립아트 선택하시면 이렇게 클립아트 형태가 나오면서 색상을 권할 수 있어요. 뭐 초록색 토끼를 검색해라 그러면 색깔 자체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고요. 주황색 토끼를 나오게 해라 그러면 주황색 토끼가 나오죠. 이렇게. 그럼 해당하는 이미지를 쉽게 할 수 있겠죠. 이걸 전반적으로 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즉 사용자가 산적해 있는 데이터를 내 입맛에 맞게끔 빨리 가공하는 방법이 요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얘를 라인아트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형태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기술로 만약에 이 라인아트 이미지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아까 페인터로 업로드 시켜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칠하면 그 원하는 색깔로 얻을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사이트를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실제적으로 한번 잠깐 본인 폰으로 셀카 한번 좀 잠깐 찍어 보실래요? 예, 본인 얼굴 셀카 좀 하나 찍어 주세요. 셀카를 찍으시고 그럼 저장이 됐겠죠. 그러면 여기 역시 구글에 가셔서 나와 있는 remove.bg라고 좀 검색을 해주세요. 주소창에 쓰셔도 되고요. 검색창에 remove.bg라고 주셔도 돼요. 얘는 클릭할 힘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들어가셔서 셀렉터 포토 버튼 누르시고 방금 찍은 셀카를 터치하신 다음에 스크롤 바를 아래로 내려주시면 뒷배경을 다 날려줄 거예요. 뒷배경 다 날라주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제품 같은 거 찍을 때
제품만 남겨놓고 뒷배경을 다 날려야 된다 그러면 원래 포토샵을 썼어야 되는데 이걸 이미지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고, 만약에 덜 삭제가 됐거나 나는 뒷배경에 뭔가 색깔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그 바뀐 그 뒷배경 날린 거 아래쪽에 에디터라고 있을 거예요. 에디터를 눌러주시면 뒷배경을 누를 수도 있고 뒤에 있는 색깔을 넣어서 색깔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보통 그 지금 자소서에는, 이력서에는 사진을 거의 여러분들 안 넣으실 거예요. 지금은 사진을 첨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뭘 하시냐면 본인 셀카를 찍어서 뒷배경을 뭐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바꿨을 적에 가장 내가 어느 뒷판을 했을 때 돋보이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돋보여야 되니까. 그러면 그게 본인의 퍼스널 컬러가 되는 거예요. 뒷배경에. 그걸 연습을 많이 하셔서 내 이미지 브랜드를 높일 때 나는 어느 컬러와 어울리는지 이걸 끊임없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아시면 PT 자료 대문 만들 때 광운대학교 전체 사진을 찍고 건물만 남겨놓고 뒤를 다 날려야 되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이 방법을 쓰시면 아주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상품 개발팀에 들어갔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아마존에 입점을 해서 물건을 인터넷에 올려야 된다 그럴 때 제품만 딱 올려낼 때 이 방법, 일본 용어인데 이게 누끼 딴다고 그러고 누끼라고 하거든요. 네, 그 방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포토샵을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정교하죠. 지금 해진 방법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가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드로잉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텍스트. 역시 사회에 나가서 브로셔나 아니면 파일이 없는 보고서 종이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아마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한번 너 그대로 쳐라던가, 아니면 어디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나 이런 것들이 내 보고서에 필요한 것들이야. 그럼 대부분 사진 같은 걸 많이 찍어 두시거든요. 그랬을 적에 거기에 있는 텍스트만 쏙 빼와서 내가 일일이 노가다를 하지 않아도 보고서 어떤 걸 삽입을 해왔으면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런 거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그랬을 적에 꼭 필요한 것들 보면 어플 하나만 설치를 해서 주시는데, 안드로이드는 삼성폰 같은 경우는 갤럭시 8부터 카메라의 기본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게 기능이 갖춰져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서류 인식이라는 어플을 설치해 주시고, 아이폰은 그래버를 설치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4학년이면 자소서 같은 거 많이 쓰지 않아요? 이제 쓸 나이죠. 쓸 때죠. 쓸 때죠. 보통 제가 다른 데 가서 자소서를 강의를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가 그 지원 동기랑 성장 배경 쓰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성장 배경? 성장 배경 할 때 한 가지 그 팁을 드리자면, 나머지 다른 분들도 한번 보세요. 팁을 드리자면, 내가 보통 어떤 성향인지 저는 뭐 근면 성실해요. 근데 근면 성실한 것 같지도 않아. 어떡하지? 막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야.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 운세 사이트를 여러 개 돌리세요. 무료 운세 사이트를 여러 개 돌리면 너는 어떤 성향이야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조합해서 쓰시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무료로 운세 봐주는 사이트를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리고 한 가지 지금 4학년이 계시다고 하니까 팁을 드리자면 그 자소서 쓰는 거 팁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저 같은 애는 인사 팀에 있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저 같은 애를 섭외해서 면접관으로 좀 와주세요 이런 걸 가끔 하거든요. 그랬을 적에 1차적으로 떨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장단점하고 강단점 쓸 때 단점이 아닌데 단점처럼 쓰는 거 하고 이건 단점이 아닌데라고 하는데 단점 쓰는 거 뭐냐면 뭐 저는 너무 꼼꼼해서 일 처리가 하는데 좀 느려요라고 하는 거는 단점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단점을 쓰시려면 진짜 단점을 쓰셔야 돼요. 솔직하게 그래야 뽑는다고 그래야 더 그 사람에 대해 신뢰가 간대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 설치를 하셨나요? 설치를 하셨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텍스트가 있는 종이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책 교재.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같은 거를 찰칵 한번 찍어보세요. 가만히 찍어둬 두시면 번역이 될 겁니다. 번역도 되고 텍스트로 추출을 해줄 겁니다.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구글 번역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번역 누르면 번역으로 원하는 언어로 번역이 될 거고요. 그리고 PDF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할 겁니다. 텍스트를 한번 추출해 보세요. 텍스트를 읽을 수 있게 가로로 찍는 게 더 번역이 잘 되겠죠? 예, 만약에 텍스트가 전체가 어쨌든 다 들어와야 되니까. 잘 되시나요? 그림자가 져서 얘가 인식을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찍어보실래요? 요만큼만 다시. 나머지 분들 다 잘 되시나요? 그래서 그걸 PDF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폰에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게 설치가 돼 있다면 그거가 모든 문서를 읽고 쓰고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 뭐 엑셀, 파워포인트, 텍스트 파일, PDF 다 읽어드리는 게 읽고 쓸 수가 있는 거가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인데 그 폴라리스 오피스 열고 한글 문서나 파워포인트 새 문서 상태로 놓고 붙여넣기를 하면 하나의 파일이 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잘 되시죠? 그래서 갤럭시 8 버전부터는 그냥 사진으로 카메라를 찍으면 지금처럼 서류 인식이라는 기능이 모두 다 기능이 들어가서 눈동자, 눈 모양이 달려 있어요. 갤럭시 폰에는. 그래서 그거 누르면 네, 다 텍스트를 추출을 해주죠. 돼요? 쌤? 안 돼요? 와이파이가 느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출을 하실 적에 그림이나 이런 텍스트로 지금 추출이 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사진을 찍었을 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자, 카메라를 잠깐 실행시켜 보실래요?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 어떤 피사체를 찍을 때 어떤 부분이 굉장히 어둡거나 혹은 어떤 부분이 굉장히 밝아서 사진에 그 소장 가치가 없거나 보고서나 이런 것들에 쓰기에는 부적절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요새 나오는 카메라의 기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카메라 바닥이나 어떤 걸 비췄을 적에 가장 어두운 부분을 손으로 지그시 그 위를 눌러주시면 주변이 되게 밝아지고요. 가장 밝은 부분을 지그시 누르면 주변이 어두워질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밸런스를 맞춰줘요. 되시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삽입을 했을 적에 사진을 직접 찍는다 그러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손으로 지그시 눌러서 빛의 밸런스를 좀 맞춰주셔서 그냥 무턱대로 막 찍지 마시고 되시죠? 제가 이러한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린 이유는 현재 저 같은 애를 섭외를 해서 일반 회사나 공기업에서 저 같은 애를 섭외를 하면 이러이러한 기능을 좀 기본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라고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평생 학습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호기심, 항상 이게 왜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지? 원인이 뭐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협업. 제가 다니던 시절의 학교에서는 같이 뭘 하거나 팀 빌딩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되게 많죠. 팀끼리 뭘 하는 거. 근데 가끔 인터넷에서 보는 왜 팀원 중에 한 명이 잘 안 하는 애들은 그런 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팀이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애들 꼭 있죠. 그런 친구들은 그냥 껴주나요? 아니면 과감히 버리나요? 버려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알아서 그거 채점 알아서 해주세요. 요즘은. 근데 무조건 같이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니네도 감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어떤 학교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보던 학교도 있던데.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 거. 회사에 들어가 보면 첫 신입사원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처럼 이런 협업이나 호기심으로 자발성을 만들어서 어떤 애가 리더십이 강하고 어떤 친구가 옆에서 내조를 잘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사실 회사에서. 그래서 본인 업무가 어떤 거에 더 강점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장단점, 본인의 장단점은 내가 타고난 성향이고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강점과 약점이에요. 사회적으로 내가 나갔을 적에,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나갔을 적에 어떤 게 내가 약하고 어떤 게 되게 강한지 그거에 따라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도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약점이 뭔지 강점이 뭔지. 그거는 나 자신하고 되게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되고 거기를 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발휘를 하셔야 되는데 친구들 분들끼리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나눠주시는 연습을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하는 강사로서 하는 제 트레이닝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번 보세요. 혹시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든 향기 캡슐이 일부 섬유유연제에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향기 캡슐이 미세 플라스틱이었어요? 더 강하고 오래가는 향기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을 넣는 섬유유연제들이 있죠. 섬유유연제에게 권해봅니다. 오늘부터라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든 향기 캡슐 빼는 건 어떨까요? 미세 플라스틱 없는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우라. 자, 지금 저는 이 CF를 보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향기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여자분들이 많이 쓰는 폼 클렌싱이나 스크럽 제품에도 이게 미세 플라스틱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있구나. 근데 똑같은 지금 섬유 유연제인데 다음 걸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유연제 3컵은 썼겠구나. 어머니 다음에 한 컵이면 이만큼 유연해요. 초고농축 다우니 3분의 1컵이면 오래가는 향기가 톡톡. 초고농축 다우니 재미만 맞췄어. 이거 보면 이거 CF 보셨죠? 이런 CF 보신 적 있죠? 둘 다 보신 적 있죠? 그냥 나랑 관계없는 광고구나라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두 광고가 똑같은 제품을 선전하는 것을 보면서도 지금 나온 광고를 보고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엄마가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시어머니가? 그 손자에게는 뭐 향기가 아직도 남았네라고 되게 따뜻하게 얘기하는데 며느리한테 이렇게 쓰려면 3컵은 썼겠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왜 말을 그렇게 하지? 자기 딸이었으면 저렇게 얘기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컨티를 짰을 때 저걸 컨펌을 낸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걸 컨펌을 냈지? 그리고 그 며느리가 어머니 반컵만 써도 향기가 오래 가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애미 말이 맞았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자기 딸이었으면 자기 혼자만 어머 걔 말이 맞았네라고 혼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CF를 보면서. 그래서 굉장히 나쁜 시어머니로 표현이 되는, 읽어보면 굉장히 삐뚤어진, 그래서 왜 저런 걸 어떤 콘티를 저걸 왜 승인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CF 비슷한 형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은 친구나 아니면 여러 그룹끼리 모여서 가벼운 주제로 이런 걸 계속 논의해보고 나는 이런 시각인데 네 시각은 어때? 이런 걸 계속 끊임없이 좀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각이 되게 다양할 테고 아 얘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얘의 주관은 어떤 거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CF로 이런 걸 한번 보시고 제가 최근에 굉장히 그 꼴보기 싫어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바로 스킵하는 기능 없나? 레드를 설치할까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다음 건데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지금 모녀의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거 보면 대부분 그나마 이게 되게 현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그 딸 사이가. 근데 똑같은 모녀 사이인데 다음 걸 보면 보세요. 삽입이 안 됐다니 세상에. 잠시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선정 보셨죠? 너 시간이야. 학교 누구라고? 딸, 안녕. 안 먹어. 나 먹고 왔어. 내가 진짜 얘기하니. 대학 갔다 집을 때렸냐? 시간이 몇시인데 지금? 못할 때 끌려고 새로 선거란 말이야. 세탁기 누구야? 얘들아 해보면 기억하겠지. 야, 공인은 돼 있을 거야. 연락 공만 할까? 월급 얼마나 된다고 하죠? 자, 이거 보셨죠? 이 CF. 저는 이 CF를 보면서 일단 딸이 몹시 싸가지가 없구나 라고 느꼈고 왜 이렇게 죄책감에 만들게 하지? 라는 거고 어머님의 그 처음 목소리가 굉장히 앙칼지구나
네, 저는 이 CF를 보면서 되게 어떤 사람들은 되게 뭐 감동적이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감동적이었다기보다는 너무 별로였어요. 딸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되게 불효자를 만드는 것 같았고 엄마는 계속 그 딸에게 목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어서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항목을 보면 거기에 밑에 댓글들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저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감동적이어서 일부러 찾아봤다라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CF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봤을 적에 동일한 컨셉과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 아마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다가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내 성향은 어떤지 나는 어떨 때 견디기 힘들고 어떨 때 생각보다 견디기 쉬운지 저를 예를 들어보면 저는 의외로 생각보다 남들은 되게 잘 견디는데 제가 정말 죽어도 못 견디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소음에 되게 취약해요. 그리고 반복적인 소리에 굉장히 제가 히스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처음 들어갔는데 그 카운트 파트너와 한 5시간 동안 되게 긴 마라톤 회의를 하는데 얼마나 신경이 예민하겠어요? 하고 있는데 그 상대편 파트너가 계속 볼펜을 또각또각 이거 있잖아요. 이걸 하는 거예요. 3시간 넘게. 근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인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인 제가 거기서 폭발을 합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면서 볼펜 소리 좀 그만 내세요! 이래가지고 모든 그 회의장 한 8명이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요즘 말로는 갑분싸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또라이는 뭐지?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내가 굉장히 소리에 민감하고 그런 반복적인 소리에 되게 견디지를 못하고 되게 취약하구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방어책은 저는 뭘 했냐면 굉장히 좋은 이어폰을 낍니다. 그래서 다른 그 소리와 차단을 시켜서 그런 트러블을 막끔 하죠. 그래서 회사 다닐 때는 지금처럼 이런 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블루투스로 연결된 이어폰이 이런 시대가 없었을 때는 아주 좋은 귀마개를 하고 있었어요. 일하는 동안에. 그게 저의 가장 취약점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지금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떨 때 취약하고 어떨 때 강한지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되게 약한데 나는 생각보다 강하네?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상대방들은 되게 강한데 나는 되게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캐치를 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사회생활 길게 하는 동안 본인에게 상처가 덜 될 거예요.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이런 데이터를 모아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면 일단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빅데이터를 모아서 원하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갖다 써 라는 형태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어떤 공공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데이터를 어디서 얻지? 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공공 데이터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하나 서비스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전국 소방서. 자, 소방서를 검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2개의 파일이 나오죠. 첫 번째는 파일 데이터 2건인데 여기에서 보면 파일 데이터라는 게 있고 여기는 없는데 오픈 API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앱 같은 거 내가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공공 데이터를 얻을 데가 없어. 그러면 바로 여기에 들어오셔서 가입하셔서 오픈 IP 이 AIP 다운받아서 프로세서 넣으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넣으면 공공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서울 지하철, 우리나라 지하철 그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어플 처음 생겼을 때 중학생 2학년짜리가 이 오픈 API 다운받아서 했던 형태거든요. 그래서 파일 데이터를 한번 들어가서 보면 한번 데이터를 받아볼게요. 데이터에 들어가서 여기 소방서 및 119 안전센터 정보를 들어가 볼게요. 파일을 다운받는 거는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URL 형태의 있는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열어볼게요. 폴더 열기. 제가 바탕화면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좀 풀고, 자, 그럼 두 개의 파일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추리고 데이터 리터러시로 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공했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갔을 적에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상대방이 보기 편한 포맷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국민이 됐건 윗사람이 됐건 상대방 회사가 됐건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해서 상대방이 보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목적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소방서 현황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엑셀 파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뭐 전국 대학 뭐 주소록 좀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파일 형태로 주는 것보다 지도 위에 찍어서 주는 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그 대학의 특징이라던가 뭐 그 대학의 전체적인 화면이라든가 이거 그림까지 같이 첨부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람들이 그냥 이런 파일 데이터만 준다면, 여러분들이라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이걸 좀 가공을 좀 할게요. 넣고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할게요. 바탕화면에 엑셀 파일로. 자, 저장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자, 뭘 할 수 있냐면 구글에 가셔서 로그인을 하신 후에 휴대폰으로 쓰고 나오고 얘라고 나오면 10. 자, 요청을 했죠. 나오고 나중에 전화번호는 편집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다면 이게 있어요. 기능에 로그인을 하신 후에 들어가서 보시면 드라이브에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셔서 내 드라이브에 가시면 더보기에 지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져오기. 그래서 기기 파일 선택해서 아까 만든 전국 소방서 현황 만들어서 열기. 그러면 아까 시트 3개 A열, B열, C열 만들어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로 한번 갖고 볼게요. 주소 계속 갖고 오고 주소. 그러면 이렇게 지도에 펼쳐집니다. 나오죠? 이렇게 지도로 펼쳐져요. 그러면 여기 그 구글에서 만들어진 애는 균일 스타일이 기본이거든요. 그거를 개별 스타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서울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번 쭉 봅시다. 서울에서도 여기에 가까운 데가 성북군가요? 여기가 가까운 데가 뭘까? 강북군가요? 도봉군가요? 장이동이 무슨 동이죠? 잠깐 깜짝 놀랐다. 성북구 장리동이 가까운가요? 도봉구 장리동이 가까운가요? 노원구가 가깝나? 노원구가 가깝나요? 그럼 노원구라고 치고 노원구를 딱 선택을 한 다음에 보면 여기가 특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봐야 돼. 그러면 여기 스타일을 눌러서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고 아이콘 더보기 같은 거 눌러서 위기에 삐뽀삐뽀 구급차 하면 아이콘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카메라 눌러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넣거나 구글 유튜브로 검색해서 해당하는 영상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한번 잠깐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노원 소방서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있네요. 노원. 그래서
선택해서 누르면 이렇게 영상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만약에 눌러보면 플레이가 되겠죠, 이렇게. 소방 구급차 길터주기.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동참이 요구.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X자를 닿으면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목 없는 지도를 클릭해서 하고 뭐 노원이라고 해볼게요. 하고 저장 한 다음에 이거 사람들에게 다 QR코드로 찍기만 하면 다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공유를 눌러서 변경, 그 구글 기본은 비공개거든요. 눌러서 모든 웹 사용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공유할 링크가 표시가 됩니다. 얘를 복사하신 다음에 네이버 QR코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가서 왜 이래? 응? 역시 로그인을 하시고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QR 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네이버 QR 코드에 들어가서 나만의 QR 코드 만들기를 합니다. 코드 제목 뭐 전국 소방서 그 다음에 뭐 노원 할게요. 놓고 그냥 다른 건 필요 없고 쭉 눌러서 다음 단계 누르면 바로 링크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해놓았던 URL을 링크로 이렇게 넣는 거죠.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에? 왜? 그러면 실질적으로 되는지 제가 카톡 열고 2번 흔들어서 되는지 한번 볼까요? 웹 브라우저로 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한번 아까 우리가 했던 카톡 열고 2번 흔들고 얘가 익혀지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읽혀지나요? 읽혀지죠?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으시면서 아까 같이 구글 지도를 나만의 지도를 만들 때 이런 걸 먼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난날을 제가 돌이켜 봤더니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대리를 달 때까지 이틀에 한 번씩 잠을 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나름 치열하게 살았죠. 근데 그 치열한 그 와중에 이런 걸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뭐 힘들지만 전국에 있는 테마공원 한번 기획을 해서 가보는 거죠. 그래서 비교도 한번 해보고 지금 저는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저는 다니면서 뭘 하냐면 지역을 어쨌든 강제적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김밥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비교하면서 김밥집 주소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 갖고 나중에 야 맛집이야 이영자 맛집처럼 맛집이야라고 딱 던졌을 때 이런 지도로 그냥 딱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맛집은 어떤 김밥이 특징이고 뭐 줄은 언제 서야지 금방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적어서 친구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만약에 들어가는데 나는 마케팅이나 아니면 뭐 기획 이런 거를 지원을 하려고 해. 그럼 그게 본인들의 자산이 됩니다. 기존에 나는 보통 자소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저는 알바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걸 내 취미생활 삼아서 만드는 거죠. 데이터를. 나만의 데이터를 쭉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보여주기만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자산이 되고 그 사람의 스킬이 되는 겁니다. 그게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그래서 꼭 무슨 뭐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만이 그게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성향 내에서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상대방에게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쉽게 데이터를 뿌릴 수 있을까라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QR코드 이용해 보시고 구글 로그인 하셔서 데이터를 만들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설명드리고 끝내드릴게요. 자, 텍스트 추출하는 방법 우리 배웠고, 이미지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업로드하거나 해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 배웠고, 아이콘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뭘까요? 바로 영상입니다. 유튜브 영상 어떻게 다운받으세요, 여러분들? 아이폰을 안 쓰면 뭐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이폰 기능은 녹음 기능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불법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아이폰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지시나 이런 걸 서로 전화 통화 이걸 할 때 무조건 녹음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이폰이 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부자인 관공서나 일반 회사에서는 안드로이드 폰을 따로 지급을 해요. 업무용 안드로이드 폰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PC 그러면 폰 말고 PC로 영상을 다운받을 때 있잖아요. 자료 조사 같은 거 할 때. 그럼 PC로 다운받을 때는 어떻게 다운받으세요? SS 기능 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디오 기능도 알고 계신가요? 오디오만 다운받는 방법?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들어가서 보면 이거 다 여기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요새 인기 있는 노래가 뭐가 있죠? 1위 하는 노래가 뭔가요? 아, 여러분들 노래 안 들으세요? 요새 인기 있는 그냥 앙판맨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노래를 다운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잠깐 되는지 볼게요. 서버 점검 아직도 서버 점검 중이구나. 그 유튜브 앞에 맨 뒤에 마이너스 오디오만 치시면 이렇게 음원 추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PT 자료 같은 거 만들 때 백그라운드 뮤직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넣어야 내 제품 이미지나 아니면 내가 발표할 때 이 PT를 좀 돋보이게 하지? 라고 해서 저게 삽입을 해보고 구성 같은 거 넣을 때 쓰시면 되고,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기, 음악,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눌러서 여기 Y자 앞에 SS 두 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나오는데 외부로 다운받으시면 안 되고 얘를 MP4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점점점 여기 누르면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럼 다운로드가 이렇게 되죠, MP4가. 그래서 폴더 열기를 해보면 다운로드에 들어가 있죠.
영상을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돼요. 제가 맞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 나는 이런 게 좀 더 궁금하다. 전혀 없으신가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괜히 왔다 싶으신가요? 여러분, 그건 아니시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 기회가 되게 무궁무진 남아 있고, 또 제가 여기 오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맺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해파리를 검색을 해봤더니 해파리가 둥둥 떠다니잖아요. 근데 해파리가 왜 둥둥 떠다니냐고 봤더니 헤엄치는 힘이 부족해서 둥둥 떠다니는 거래요. 해파리가. 그래서 해파리가 되게 귀엽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본인들 우리가 각자 살아가면서 각자 능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능력치에 맞게 본인들 패턴에 맞게, 그리고 본인 페이스에 맞게 너무 막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비약하지도 말고, 그래서 본인 패턴을 잘 찾으셔서 해파리가 그런 기술을 습득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산적해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로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만의 유니크한 기술력을 갖고 앞으로 좀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근데? 되셨어요? 감사해요.